걷다 보니 꽃밭. 이름은 은주.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도움이 되라는. 어느 날 부산 초량동에서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은주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축복을 받는 은주와 어머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둘이었습니다. 출산 전까지만 해도 은주 어머니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난 딸의 얼굴을 보니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주의 이름에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에 도움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은주는 어려서부터 식구들 일을 잘 도왔어요. 포목점 일을 하는 할머니 가게에서 물건 정리를 도맡아 하기도 하고 잔심부름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했죠. 구경하고 가세요. 쩌렁쩌렁한 은주의 목소리를 할머니는 대견해 하셨어요. 은주는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쉬 하고 남들 몰래 은주를 불러냈습니다. 은주야, 이거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라. 할머니는 품 안에서 능금 몇 알을 꺼내 은주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작은 손 가득 능금을 들고 은주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했는지 할머니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종종 간식들을 챙겨주셨어요. 함께 놀고 웃던 친구들에게도 은주에게도 걱정 한 톨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자란 동생들. 은주에게는 귀여운 동생들도 있습니다. 남동생과 특히나 여동생과는 사이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배우며 함께 자랐습니다. 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렇게. 어느 날에는 은주가 동생이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냥 어린아이일 것만 같았던 동생도 나무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은주는 이런 여동생이 항상 든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은주와 여동생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여동생이 대학을 다니고 은주가 일을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여동생이 어쩐 일인지 점심밥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밥 사줘서 그거 먹어. 그리고 배 안 고파. 은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언니에게 거짓말을 하며 매번 끼니를 거르곤 하는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여동생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공부를 하는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테니까요. 자신의 밥 한 끼쯤이야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여동생의 마음이 듬직하기도 했지만 은주는 적잖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동생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고심 끝에 은주는 여동생에게 새 옷 한 벌과 용돈을 건넸어요. 공부만 하는 동생이 새 옷으로 기분도 풀고 용돈으로 좋아하는 것도 사 먹으라는 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아파.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르고 흘러 은주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설레기도 하지만 무겁게도 느껴지는 말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한 사람 몫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도 스스로 해결하는 일은 사회 초년생에게 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살 은주도 그랬습니다. 첫 직장을 다니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무색하게 은주는 잘 헤쳐나갔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일들도 척척 해결하는 자신을 보며
차차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은주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했던 거였죠. 은주는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자신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탓일까요? 은주의 마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바다에 빠진 듯 몸과 마음이 은주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을 떼어 놓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떤 순간에는 숨 막힐 듯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어려웠고 축축 처지는 몸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은주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무서웠습니다. 몸이 자기 말을 듣질 않고 마음도 고장 난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다는 게요. 자기의 몸과 마음인데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은 은주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욱더 깊이 빠지는 갯벌에 빠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도 사귀고 싶었지만 모두 은주를 욕하는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주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주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채 멈춰 있는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몸을 일으켜 보자고 마음먹어 본 적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게 뭐 있겠나? 생각하며 두 다리로 단단하게 땅을 밟고 앞으로 걸음을 내디뎌 보았죠. 그러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몸이 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려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은주는 세상의 눈길을 피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대로는 너무 아파. 사람들이 싫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조차 두려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쉴 곳이 필요해. 그렇게 은주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고장나버린 마음을 고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은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만큼은 병원에서의 생활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과 시간이 되면 각자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일과가 반복되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은주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식당 가는 복도에서 항상 마주치던 사람. 항상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면서 어느새 은주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어서 그의 옆을 지나칠 때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흘기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사춘기 소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은주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3, 4년 동안 그저 서로를 스쳐 지나가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간밤에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우연과 잦은 만남, 그리고 작은 관심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함께 복도를 거닐며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드는 자신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은주야,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져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래서 앞날이 막막해. 내가 널 데려가면 일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표현은 그랬지만 그건 자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의 말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은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여간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그런 미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 함께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고 평생 즐거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진심인 만큼 은주는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라고 하면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등 뒤에 조용히 서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또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식구가 9이나 되는 대식구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야 해. 형님이 있는데 형님은 공무원이야. 나중에 소개해 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은주는 그의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주와 동생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이라고 편견을 갖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옳게 될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둘 다 아프고 병원에서 만난 사이인데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게 옳게의 생각이었습니다. 은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애써 마음을 그쪽으로 다잡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퇴원을 했던 것입니다. 은주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은주는 그가 보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싹을 틔워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은주는 슬프지만 그를 완전히 단념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절실히 서로를 아끼던 관계를 하루아침에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꼈던 은주의 마음은 갈 곳을 잃어 방황했습니다. 좋아하던 사람에게 닿을 수 없다는 외로움과 아픔은 가슴에 못을 박듯 은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주는 가슴을 움켜쥐고 허망하게 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과 오순도순 장사를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을 날까지 꿈꿔왔건만 이제는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주에게 그건 세상 모두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언니, 그 오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다른 사람 소개해 줄까? 누나 그 형 다시 보고 싶진 않아. 아님 다른 사람 알아봐 줄게. 그때마다 은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고야 싶지.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고맙지만 다른 사람은 안 알아봐 줘도 괜찮아. 단짝 친구, 어머니. 어느덧 은주도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바깥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솔솔 부는 바람과 피부를 어루만지듯 따스한 햇빛이 은주를 반기는 것 같았죠. 은주도 두려움들을 떨쳐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여전히 두렵지만 작은 설렘과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사는 삶이 새롭긴 했지만 집은 갑갑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고 사람들 간에도 왕래가 없어 갇혀 있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높은 탑에 갇힌 라푼젤처럼요. 하지만 나만의 터전이 있다는 것이 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늘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가 곁에 있어 두려운 마음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은 즐거웠습니다.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빨래도 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취월장한 요리 실력으로 끼니를 담당했고, 은주는 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집에서 칩거하는 생활이 갑갑했지만 어머니라는 단짝 친구가 있어 은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했습니다. 은주를 낳고 키워준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다 큰 자기 곁에서 여전히 애쓰고 있는 모습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쓰는 새로운 나의 길. 그렇게 생활한 지 어언 8년, 은주는 한 발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시작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마다 조용히 책 읽는 분위기가 편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은주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는 은주의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곱씹으며 세상을 엿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은 몇 번이고 빌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류시화의 글. 은주는 그의 글을 읽으며 찌르르 가슴이 떨려와 특히나 많은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은주는 책이 좋아졌고 점점 더 자주 도서관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 좋은 어느 날 드디어 지금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은주야,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라니 이게 얼마 만일까요? 그 친구 덕분에 행복 나눔 봉사단도 알게 됐습니다. 은주는 봉사단에서 여러 활동을 합니다. 착즙 주스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도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합니다. 은주의 얼굴에도 서서히 밝은 빛이 비칩니다. 이제까지 은주는 자신이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게서 받은 희망과 용기를 나눠주는 일, 그게 지금의 은주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행복을 나누어 주는 기쁨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은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오늘도 은주는 도서관에 갑니다. 처음 집에 돌아오던 날처럼 화창한 날입니다. 햇살과 바람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여전히 태연하게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음에서 은주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다짐을 써 내려갑니다. 글의 제목은 새로운 나의 길. 하나의 새로운 책이 만들어지려 하는 순간입니다.